클라우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프리미스도 있고 가상화기도 클라우드까지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상주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백업의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클라우드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것도 내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이 있다라면 우리의 책임은 미아 $5에 초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많은 기업들은 이제는 데이터는 우리의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어디가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그렇게 백업되고 모아진 데이터들을 액세스해서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백업을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15년 되나? 15년? 네. 야, 요즘 한 그래도 제가 만나보면 10년 이상 한 분야를 쭉 파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리뷰 두 번째 세션입니다. 백업을 통한 데이터 보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에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베리타스 코리아의 천대영 부장님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데이터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다 얘기하기엔 너무 긴 거고, 그죠? 저도 그 정도는 네. 모릅니다. 네. 부장님도 그러면 데이터 보호 쪽에서 백업 쪽만 네, 쭉 파신 거죠? 네. 백업을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글쎄요, 한 15년 되나? 15년? 네. 야, 요즘 한 그래도 제가 만나보면 10년 이상 한 분야를 쭉 파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요즘 쉽지 않은 건데, 자, 그 말은 꼭 이 백업이란 분야가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러니까 15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뭔가 보안책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옛날에 우리 사실 물리적 환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클라우드도 생기고 가상화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백업의 문제점들도 옛날에 없었던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고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필드에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피지컬한 환경에 백업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상 환경을 도입을 했는데 가상 환경에는 또 이 솔루션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가상 환경에 맞는 또 솔루션을 또 뭐 하나 또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데 또 클라우드 쪽은 또 호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맞는 플랫폼을 또 뭔가를 또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 포인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통합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한 번 구매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메인터넌스 계속 유지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계속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그렇게 진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기능이라든지 호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처음에 도입을 한다라면 사실 뭔가 새로운 플랫폼 아키텍처 뭐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을 백업 솔루션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냥 기능 업데이트만 해서 그냥 계속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환경에 뭔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해요.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백업 환경에서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가, 호환이 되는가, 이걸 먼저 맞춰보고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되는데 우리는 최상 등급을 쓰고 싶은데 이 백업 솔루션 때문에 단계를 낮춰서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뭔가 진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플랫폼 도입을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백업 솔루션에서 그런 모든 플랫폼들을 다 호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제공해 주는 사실 그런 기능과 그런 뭐 트렌드 로드맵을 제공해 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환경이 물리적 환경,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의 각 환경마다 맞습니다.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걸 일단 잘 파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환경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뭐 애자일, 뭐 민첩성 굉장히 매번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백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복구가 더 신속한 복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표현하자면 그 데이터에 대한 빠른 액세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를 안전하게 담아놓고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복구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현업에서는 지금 당장 운영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는 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제는 데이터는 우리의 자산이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어딘가에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그렇게 백업되고 모아진 데이터들을 액세스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빠른 액세스라는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백업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복구를 해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복구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복구하고 우리의 그런 민첩성을 좀 더 네네.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점점 모든 비즈니스에 데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자꾸 이제 모든 비즈니스에 맞춤형 비즈니스가 돼야 되니까 맞춤형을 가려면 데이터 분석해야지 뭐 맞춤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네, 분야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신속한 액세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뭐 랜섬웨어라든지 요새 또 굉장히 데이터를 단순하게 탈취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것도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백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우리가 짚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 이제요 이걸로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이 네. 이슈들을 우리가 뭐든지 이제 그 본질로 들어가면 뭔가 해결점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어떤 이것들에 대해 대하는 마련하게 원칙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원칙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리소스 또는 서비스의 음. 그런 뭐 동작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가상 환경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음. 분명히 가상 환경을 만들어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가상 환경인 거죠. 네네. 이거를 가상 환경을 만들어놓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보호 관점도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낸 이유처럼 뭔가 보호 관점도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판매하니까 도입하고 개선됐어 숫자로 몇 번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분명히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뭐 백업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그 동일한 관점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한 5가지 네네. 그 팩터가 어떻게 보면 부장님께서 15년간 이제 백업 분야 쭉 필드인 분도 많이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네네. 어떤 그 본인이 느꼈던 정리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맞습니다. 하나하나 네네.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라. 근데 이러면 너무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버든이 많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심해지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떤 데이터가 어느 상황에 필요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간에 좀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또는 현업에서 실제 담당자들이 운영자들이 요청하는 부분들만 백업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긴급한 상황, 재해 상황에서 이거 복구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건 백업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데이터, 풀 데이터를 네. 백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사항은 말 그대로 어떤 뭐 파티션에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을 백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그냥 풀 데이터를 백업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데이터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기술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백업량이 많아지면 물론 스토리지 사용량도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중복 제곱이 높아지면 사실 스토리지에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DB뿐만 아니라 뭐 파일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통합으로 백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하고 비저형 데이터하고 일반 그 시스템까지. 그렇죠. 네. 백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원본과는 다른 형태로 저장하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는 원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네네. 맞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요즘에는 랜섬웨어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네. 보안 이슈라 이런 부분들 많이 네네. 있고 원본과 같은 형태로 백업을 하게 되면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가 없겠죠. 용량 그대로 가겠죠. 네네. 네. 원본과 다른 형태라는 거는 중복 제거도 마찬가지로 원본과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의 파일을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조각과 조각을 비교해서 유니크한 조각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압축 기능 생각해 보시게 되면 뭐 RGB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파일을 압축을 시켜요. 네. 그러면 뭐 엑셀 파일을 압축을 시키게 되면 .zip으로 압축이 되죠. 그러면서 파일이 조그맣게 줄어듭니다. 원본과 다르게 만들어지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원본과 다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보안 관점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에 뭔가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악성 코드가 심어져 네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데이터가 그대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되면, 사본이 카피가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원본과 다르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네. 이 원본 데이터에 어떤 악성 코드가 묻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활동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런 위험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백업 서버 자체도 이거의 보안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많은 그 관리자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백업 소프트웨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네. OS 깔고 백업 소프트웨어 구성하고 필요하면 백신도 구성하고 하시잖아요. 백업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방법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보안성을 제공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백업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데이터를 복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업을 왜 하는 거냐고요. 그렇죠? 재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안 그렇죠.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백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대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랜섬웨어처럼 이런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럼 백업 서버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긴급한 순간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되는데 백업 서버가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복구를 못 하겠죠. 네네. 데이터의 무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업된 데이터를 항상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국내에 사실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좀 가치가 좀 많이 그렇죠.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이제 거래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제 노하우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금융은 금융인데 금융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자상거래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근데 뭔가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자분들은 금융권 수준, 특히 제1금융권 수준의 어떤 보호 방법론, 운영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안 솔루션 도입하고 뭐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네. 하지만 사실 노하우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실제 다녀보면 백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그때그때 각각의 그런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이 뭐 카피를 해놓는다든지 압축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안이건 백업이건 간에 그 솔루션들을 아무리 좋은 거를 잘해가지고 3중 4중으로 뭐 했다고 한들 네네.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운영 체계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 백업이라는 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솔루션별로 이제 컨셉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라면 뭐 이미징 백업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스케줄 기반 백업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CDP 기반의 실시간 백업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CDP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에 준하는 그런 백업을 하게 됩니다. 이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장애 발생하면 직전까지 데이터를 리스토어하거나 리커버리 해야 되는 그런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CDP 기반 솔루션이 네네.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정책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주기적이지 않고
CDP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백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스케줄 기반으로 백업을 해주시게 되면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스템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2복구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시간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어차피 클라우드 시대 클라우드만 되는 게 아니라 온프리미스도 있고 가상화기도 클라우드까지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이 상주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됐을 때 백업의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게 되면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인프라는 다 클라우드에 가 있는데 왜 백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도 받게 네네.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스토리지를 증설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스토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클라우드에서 뭐 인프라를 운영을 하던 아니면 뭐 클라우드 쪽을 DR용으로 뭐 네. 구성을 하던 간에 클라우드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것도 내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인프라를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클라우드에서 뭐 IaaS든 PaaS든 뭐 네.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신들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소실, 뭐 유실, 오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책임지지 않는 거죠. 아, 네. 실제로 약관에도 보게 되면 네. 데이터는 자신들이 직접 백업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테스트하고 하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A사, 네. 또는 뭐 M사, 몇 군데 그런 클라우드 벤더 이제 그런 약관들을 한번 뒤져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약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이 있다라면 우리의 책임은 미아 $5내 초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5면 5,000원 5,000원. 네. 갑자기 뭐지 그 뭐야 개그맨 네. 500원이 떠오르네. 네. 참 아쉽습니다. 이 백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인 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아키텍처가 워크로드가 어디로 넘어가더라도 백업은 필요하고 그에 맞는 그런 백업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클라우드에서 거기서 백업까지 다 하는 데는 많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자기네 한 것을 퍼블릭으로 클라우드로 좀 약간 뭔가 데이터를 약간 소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부만 백업했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나요, 현재는? 클라우드가 네. 안성맞춤인 그런 환경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접속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그렇죠, 이런 때 되면 그렇죠. 사용자들이 픽타임. 굉장히 많이 몰리게 네네. 되죠. 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시스템들을 증설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비용 낭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란다.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명절이라든지 이런 쪽 되게 되면 또 성수기가 되게 되면 그렇죠. 사용자들이 접속률이 굉장히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시스템들을 대량으로 증설을 해놓게 되면 평상시에도 놀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경우들은 클라우드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브옵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시스템을 워크로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IaaS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의 그런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보통 일부는 온프라미스에 있고 일부는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운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클라우드 안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네.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서 관리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만 데이터를 양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할 때마다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 있지만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넘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워크로드에서 생산되는 어떤 데이터들은 가급적이면 온프레미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 내에서 네. 처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클라우드가 그 또
이게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 할 때도 과금이 또 다 돼. 맞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다 과금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클라우드 내에서 네. 백업을 한다면 그것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백업 퍼실리티나 그런 것까지 다 제공해 주지 않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약간 말씀드렸죠. 네. 네, 직접 백업해야 아니, 됩니다. 직접 백업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제공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고객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해야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사실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뭐 생성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중앙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추 가상화만 하더라도 사실 물리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핸들링을 다 할 수 있어요. 가상 환경도 온프라미스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핸들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이퍼 컨버지도 온프라미스에 있으니까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클라우드는 온프라미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알려주는 접속 정보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뭐 요 정도로 보는 정도인 거지. 네네. 이 워크로드가 실제로 그 탑재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약관에도 있지만 뭐 이게 예기치 않게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광고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러면 베리타스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의 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내에서 보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보통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제 인더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를 네네. 보호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저 안에서 그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애저 안에서 그 서비스 안에서 백업을 하게 되면 사실 애저의 종속성이 가져갈 네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회피하고자 한다면 운영 인프라는 애저에 있지만 백업은 뭐 아마존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클라우드 쪽으로 백업하는 걸 이제 투더 클라우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더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방법론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투더 클라우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방법론을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좀 약간 제품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제 인더 클라우드, 클라우드 안에서 아예 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들을 다 백업을 한다면 지금 뭐 클라우드 원래 빌려 쓰는 거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그럼 베리타스의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뭐 쓰면 되는 겁니까 그때? 사실 뭐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쓴다라기보다는 네. 클라우드 환경에 가보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 보게 되면 백업 솔루션들도 이미 마켓플레이스 다 올라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베리타스 다 있어요? 뭐 저희 네. 것도 있고요. 뭐 네네. 경쟁사 것도 오케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냥 디플로이 하시고 네. 라이센스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라이센스만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온프라미스에서 뭐 넷백업이라는 베리타스의 그 백업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운영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네. 클라우드 넘어갑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 인더 클라우드 백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마켓플레이 넷백업을 디폴로이 받으셨다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라이센스 그대로 적용해서 쓰시면 돼요. 아, 딱 이중으로 또 하는 게 아니라? 네. kit값처럼 그거를 넣으면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의 어떤 종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프레미스 쓰던 거 뭐 클라우드 가져가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네. 뭐 개별 라이센스라면 사실 개별 라이센스를 이제 사이징 할 때는 서버에 뭐 CPU 개수가 몇 개냐, 그다음 플랫폼은 어떤 거냐, DB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 비용도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가 이제 DBMS를 보게 되면 사실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뭐 테라데이터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DBMS 많이 쓰신다라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오픈 DBMS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뭐 포스트그레 SQL이라든지 마리아DB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근데 뭐 DB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종류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에 되시면 애초에 그 캐파시티 라이센스 그러니까 용량 베이스 라이센스 구매하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하드웨어 뭐 티어가 어떻게 상관없이. 되는지 플랫폼이 무엇인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백업받을 원본 용량에 대한 그 수량만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우드로 가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용량 라이센스를 좀 여유 있게 구매하셨더라면 온오프 프레미스를 걸쳐서 전체를 통합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네. 클라우드 백업이 활성화되려면 그 진짜 그런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백업이 활성화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DBMS들을 선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네네. MS는 코스모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DBMS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네, 같이 활성화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미팅을 좀 다녀보면 이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넘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일부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넘기고자 하는 곳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인프라를 넘길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뭔가 스토리지를 늘려야 되는데 백업 스토리지를 늘려야 되는데 네. 이 백업 스토리지를 늘리는 대신에 클라우드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넘긴다든지 뭐 이런 걸 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자, 그 클라우드를 우리가 DR 센터로 DR로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이 과연 맥센스한 건지 현 시점에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클라우드를 DR로 운영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프라미스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스토리지를 운영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 자체만으로도 사실 많은 비용들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다못해 뭐 스토리지 운영한다면 뭐 전기료라도 그렇죠. 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사실 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월 과금만 이제 뭐 납부를 하면 되니까 클라우드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는데 데이터의 그런 중요도 아까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뭐 효과적으로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업을 하게 되면 직전에 뭐 최근 백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복구 요청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1차 저장소에 네.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로 그보다 또 오래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뭐 지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복구 요청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2차 스토리지, 좀 더 저렴한 스토리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테이블로 관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넘겨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게 네네. 되면 1차 스토리지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나중에 리커버리 할 때는 사실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복구 요청이 들어오는 거라면 복구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복구할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에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베타 천 부장님하고 제가 1시간 토크한 것 중에서 제가 그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저희 앞산을 등산하면서 이게 편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엑기스 드리려고.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이게 물론 생방송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차피 이제 Q&A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사전 녹화해가지고 제 공수는 많이 들어가지만 엑기스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게스트분하고 같이 댓글에서 또 이제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라이브 Q&A 하고 하여튼 여러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우리 IT라는 문화가 없다 그러는데 좀 우리 온라인이건 또 오프라인 오셔도 됩니다. 여기 항상 매일 4시 하니까 여기 압구정에 한 4시 반 다시 오셔가지고 뭐 끝나고 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한다든지 궁금한 거 같이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화 편하게 같이 수평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토크IT 회원님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 반영하겠고 또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질문 잘하면 한 분 또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고요. 정진우님께서요. 클라우드 도입 후에 백업의 기존 사용 중인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재사용 방안을 몇 가지 언급 가능할까요? 사실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클라우드를 워크로드를 전환하기 위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해서 네. 전체 워크로드 클라우드에 가 있다면 사실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겠죠. 네네. 왜냐면
어플라이언스는 물리적인 하드웨어고 얘는 온프라미스를 타겟으로 하는 장비예요. 네. 그렇죠? 클라우드에 가 있다라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 있는 장비에서 직접 또 땡겨서 백업을 받는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클라우드를 백업용으로만 도입을 하신다라면 온프레미스 있는 데이터를 뭐 어플라이언스 1차 백업을 하고 이후에 클라우드 쪽으로 소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하고 백업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있는 어플라이언스 쪽으로 뭐 복제를 떠서 뭐 소산용으로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자, 김수열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백업과 로컬 자체 백업을 함께 사용할 때 복구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백업 방법은 사실 이제 뭐 스냅샷 형태가 될 텐데 아까 뭐 사전 녹화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스냅샷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본을 어떤 서비스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복구 가능한 모델은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방법은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구 방법론 또는 백업 방법론으로 정책을 적용하시는 게 맞는 거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백업 방법 스냅샷이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 노드가 문제가 됐다라면 스냅샷본을 리커버리해서 뭔가 서비스를 재개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로컬에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한 거라면 데이터가 손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라이팅으로 인해서 뭔가 변조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같이 운영하신다면 더 많은 복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영근님, 백업 서버의 보안을 이게 구축한 방법은 하드웨어 방법이 좋을까요? 소프트웨어 방어하는 게 좋을까요? 왠지 이 질문 이후에 보안 세션에서 따로 다뤄야 될 질문일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베리타스 기준을 한다면 사실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공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백업 호스트에 대한 보안성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강구를 하셔라, 하드웨어를 통해서 강구를 하셔라. 저희가 가이드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 만약에 어플라이언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사에서 이 어플라이언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자체로 같이 탑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별도의 이제 보안 솔루션 강구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요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라면 사실 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사용자가 직접 뭔가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도입을 하게 되면 이후에 그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책임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백업 제품 백업 제조사에 네네. 뭐 묻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체형으로 공급이 된다라면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어주는 거니까 좀 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정호님, 퍼블릭 클라우드에 백업을 할 경우 네트워크 대역폭 등 전용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객에게 배분하는지 궁금하고요.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시에는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연결하는 구간은 사실 뭐 전용선으로 뭐 구축을 하면 제일 네. 좋겠죠.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객분들 미팅을 가게 되면 어떤 이제 통신 사업자와 같이 껴서 그런 회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웬 구간이라든지 인터넷 회선 구간에서 하신다라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그때그때 가져오고 보내고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근의 데이터들은 로컬 캐시에서 바로바로 뭐 꺼내서 복구할 수 있는 네. 이후에 굉장히 장기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만 클라우드에서 제한적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이 좋을 것 같고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도 원본 데이터 형태를 그대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량이 많아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을 최소화해서 전송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데이터 전송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이를테면 데이터 중복 제거 기술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형만님, AWS에 베리타스 라이센스가 있는지요? 저희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사업자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저희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노드를 디플로이 할 수는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그냥 사업자별 마켓플레이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일반적인 라이센스는 그냥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네. 요즘에는 그 캐파시티, 그러니까 그 용량 기반의 라이센싱이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량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신다면 기존에 온프레미스 사용하시다가 클라우드를 가신다 하더라도 네. 뭐 환경 검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기존처럼
어떤 그 개별 라이센싱 방식으로 구매를 했다라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맞춰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이종환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물리, 가상, 클라우드 복합적 환경인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개별 환경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휴먼에 대한 얘기인지 좀 헷갈리는데 네. 일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체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프라미스에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환경이 굉장히 거대하다라면 그때는 네.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 뭐야, 첨부장님,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그 12일 날에도 이제 또 다른 이 방송이 있는데 그때 주제는 어떤 겁니까? 어떤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객사를 직접 뭔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네. 이제 포인트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큰 비정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빠른 백업 방법.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 필드 많이 나가보면 대부분의 환경에는 파일 서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스 스토리지 많이 쓰시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정유 데이터들이 산재한데 이 데이터들을 백업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가상 환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는 뭐 DBMS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백업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한 포인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매일 오후 4시 하는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IT 인프라 편에서 그 첨부장님하고 또 다른 전문가분은 이제 아카이빙 쪽, 데이터 아카이빙 쪽 해가지고 얘기를 또 나눌 거니까 후속으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원기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시스템별로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과 VTL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백업본을 2차 백업을 통해 정리하면 1차 백업 VTL 용량을 확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제품에서 백업한 데이터를 2차로 통합 백업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백업 솔루션 간에는 데이터들이 거의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 거고 이 솔루션들에서는 VTL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있는데 VTL 같은 경우에 디스크 장치이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테이프라는 이런 쪽으로 사본을 생성해서 뭐 2차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A라는 솔루션을 통한 백업본들에 대한 관리가 있을 수 있고 B 솔루션에 대한 백업본에 대한 관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형태의 이제 그런 스토리지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 베리타스도 있고 다른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NAS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통합을 한다라 그러면 그리고 그런 솔루션에서 호환성이 제공이 되어준다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베리타스 솔루션에 백업된 것도 그쪽으로 집어넣고 뭐 경쟁사에 백업된 것도 그쪽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호환성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괜찮은 질문하신 분? 글쎄요, 마지막 질문자분.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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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님. 네. 자, 김원기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CGV 영화권 도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톡-IT 사이트 이번에 변했고요. 좀 톡-IT 회원님들은 마이페이지, 톡-IT 마이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톡-IT 추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링크 오늘 방송 괜찮게 보셨다면 뭐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동아리 지인들 같은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알려주시면 좀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이런 거 논의하면 훨씬 더 좋은 문화 되지 않을까. 같이 적극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연휴 막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날 보안이거든요. 매일 오후 4시 하니까 미리 관심 있는 것들을 하면 좋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또 보안 전문가랑 같이 보안 최근에 나온 요새 또 보니까 또 랜섬웨어 또 털렸더라고요. 또 한 군데에서 최근에 이제 보안 트렌드들, 사건들 분석한 시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그래도 이렇게 사전 녹화하고 하니까 훨씬 또 어떠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금요일 날 오니까요. 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